BMW 3 시리즈에 이런 걸 넣어준다고? 이게 처음 들어간 게 iX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이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체험이나 이 센터에 대해서 뭐를 소개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BMW 신형 3 시리즈가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3 시리즈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어린 자동차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인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자! 이 차입니다. 왜요? 새로워진 게 별로 눈에 안 띄세요? 별로 잘 모르겠어? 보셨습니까? 기존까지 DRL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DRL이 노노노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제는 고고고고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DRL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DRL이라는 건 그냥 어느 정도 이상 밝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눈이 너무 부시니까 그 이상 밝기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밝기를 좀 낮춰놓은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밝기를 적절한 밝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밝기로 더 키웠다가 낮출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주행 중엔 이 정도로 밝아지진 않는데 한 번씩 액센트로서 이렇게 번쩍 이렇게 마치 불꽃이 튀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흥미롭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런 테일램프도 그렇습니다. 탁! 팍 하고 켜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켜져요. 꺼질 때도 마찬가지. 꺼질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꺼집니다. 최근 들어서 BMW 테일램프는 너무너무 예뻐져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이랬을 때 이게 입체적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만, 근데 3 시리즈가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니까. 저는 사실 3 시리즈에 대해서 뭔가 중립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냥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 세계로 팍 빠져들게 한 첫 번째 차가 BMW 3 시리즈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수입차가 E90이었고, E90을 사면서부터는 이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차를 산 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뽑아내기 위해서라도 더 공부하고 서킷도 가고 더 열심히 운전 연습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게 바로 E90이었고, 지금의 어쨌든 자동차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3 시리즈, 완전히 새로운 3 시리즈가 저한테는 각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 3 시리즈의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만족스러운데 어떠세요? 이쁘긴 이쁘죠. 그렇죠. 일단 그릴 자체가 바뀌었죠. 그릴 자체가 기존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와일드하게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릴 자체가 이렇게 육각형 그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정말 키스니 콩팥 같은 느낌의 그릴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뾰족한 뉴트리아 같은 느낌의 그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도 이 크롬을 없애고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로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더 이렇게 쭉 뻗어서 그릴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시키는 거, 이번 3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졌는데 예전에는 BMW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있으면 레이저 라이트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파란색은 레이저 라이트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도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색온도가 높아져서 더 파릇파릇한 색깔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멋지긴 하고요. 레이저 헤드램프는 BMW뿐 아니라 전 브랜드가 다 없애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7 시리즈에도 레이저 라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휠이 진짜 예술적으로 예쁘죠. 휠도 예쁘고, 휠 안에 로터 자체가 안쪽에 있는 소재와 바깥쪽에 있는 소재가 달라요. 바깥은 주철로, 가운데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소재를 이어 붙였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 회전 관성도 줄어들고 무게도 더 가볍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엔트리 모델, 그 중에서도 가장 출력이 낮은 자동차에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이어를 놓고 보면요,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런플랫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의 거의 전 차종은 다 런플랫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별 표시 있죠. 이 별 표시는 런플랫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별이 있으면 BMW의 OE 타이어란 뜻입니다. BMW 공식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글 F1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글 F1 별, 런플랫까지 있어야 이 차에 맞는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의 타이어는 서머 타이어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지금 모든 차, 저기 있는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저거 하나를 제외하면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차가 서머 타이어를 끼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BMW를 사셨다면 지금 사자마자 차를 뽑아서 타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윈터 타이어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서머 타이어니까. 이걸 가지고서 겨울을 어떻게 나보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구디어 이글 F1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휠도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서 주먹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주먹이 2개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휠을 보여주고 있네요. 뒤쪽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테일 파이프를 양쪽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한 이런 테일 파이프를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예쁜데요. 320i인데 이렇게까지 터프하게 만들어 놓을 일인가? 이건 무슨 6기통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배지만 떼면은 M3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디퓨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좀 오버하는 느낌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반사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세로형 반사판을 썼어요. 스포티한 자동차는 이렇게 돼야지 라는 느낌을 딱 주고 있죠. 그리고 후방 센서 같은 것도 후방 센서 대충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가장자리일수록 유리하거든요. 모서리에 작은 기둥 같은 걸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가장자리로 붙여야 되는데 센서만을 위해서 또 톡 튀어나오게 만들었어. 아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했다고? 굉장히 꼼꼼하고요. 품질도 상당합니다. 이 보통의 하이글로시들보다 훨씬 더 품질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도장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들어서 현대차가 정말 품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도장 품질은 어째서 이 근처도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하기 조금 죄송한 게 이게 당연한 거고요. 요즘 현대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프리미엄 자동차냐 아니냐를 가늠짓는 그런 요소로 얘기하는 거 요거 한 번에 열려야 돼. 이게 열려야 프리미엄이라고요. 제네시스는 한 번에 열리고 현대차는 한 번에 열리지 않죠. 이번 3시리즈는 330e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기 한 번 충전하면 무려 41km를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어요. 전기 모터가 109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어지간한 전기차 수준은 되죠. 거기에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더해져서 합산 최고 출력 무려 292마력이나 되니까 달리는 즐거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승해보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 BMW를 비롯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들은 큰 배터리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을 안 하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차에서 기본적으로 연비가 우수하고요.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우수해지는 거죠. BMW 330e만 해도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연비가 리터당 16km가 넘고요. 출퇴근하는 거리가 40km 정도 된다면 이 엔진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충전을 할수록 월등히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거의 하루도 거리지 않고 매일 충전을 하려고 해요. 충전하려면 전기차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해야 되는데 이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소 찾기 어려울 때가 많죠. 대체 어떻게 충전하면 좋을까요? 네, 전기차 충전소 정보 제공하는 앱 EV인프라로 충전소를 검색해서 충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네, 여기 베리가 나오죠. 이 베리라는 게 충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전 충전기 같은 데서 충전만 해도 쌓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이벤트 때마다 수시로 적립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용자들 보면 다들 이 베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 인터페이스 뒤에 숨어 있어서 자꾸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EV인프라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있네요. 저 같은 전기차 이용자들 아니더라도 BMW 330e, 530e 그리고 앞으로 신형 BMW 7 시리즈 이것도 플러그인으로 나올 텐데 이런 독일 프리미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운전자들 EV인프라 베리 넉넉히 적립해놓고 이용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끝났어요. 네, 광고 끝입니다. 네.
3 시리즈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 뭐냐면 트렁크 공간이실 텐데요. 트렁크 공간, 어이? 잠깐만, 이거 전동이 됐어요. 야, 3 시리즈 이거 전동해도 되는 거야? 나 때만 해도 이 3 시리즈에서 이런 거 상상도 못했다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요. 요즘 들어서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4대 2대 4로 폴딩이 돼요. 이건 진짜 필수 아닙니까? 당연히 돼야지. 아시겠지만 그 BMW 3 시리즈는 원래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고급스럽다고. 제가 예전에 290 탈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안 젖혀져서 아쉬워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안 젖혀져도 뒤에서 긴 짐을 실을 때 그 짐으로 밀기 때문에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히든 스페이스는 없고요. 밑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AGM 배터리로 이제는 바뀌었네요. 예전에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BMW를 8년 타는 동안에 배터리를 한 번 갈았습니다. 제가 현대차만 탈 때는 배터리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BMW를 타면서는 못해도 5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7, 8년 이상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차가 전력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배터리라는 건 생각보다 수명이 굉장히 긴 것이었구나. 전력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전장 부품을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이제 다 아시죠? 여기 터치식으로 잠금 버튼이 있고요. 손을 대면 열리는데 요거의 품질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열어야 되나 하고 손을 대는 순간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게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페달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요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 바뀐 것도 반갑네요. 오, 실내 들어왔는데요. 3 시리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 굉장히 다이나믹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쉐의 세단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예요. 포르쉐 911을 세단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BMW를 가리켜서 스포츠 세단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세단의 창시자는 사실 BMW는 아니죠. 원래 창시자는 알파로메오입니다. 근데 그 알파로메오 같은 그 느낌을 독일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 했을 때, 그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독일적이고 가장 스포티한 자동차, 그리고 이 스포츠 세단이라는 것의 교과서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당연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떤 점이 어떻게 스포티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3 시리즈 뭐 아쉬움이 그다지 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 뭐 인테리어나 뭐 나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기존의 디자인이 이게 아쉬운 거였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전 달라요.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크게, 그리고 공중에 떠있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떠 있음으로 해서 이 차가 굉장히 멋진 특별한 자동차라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BMW 3 시리즈에 이런 걸 넣어준다고? 이게 처음 들어간 게 iX였거든요. 저희가 iX의 이 새로운 ID8을 보면서 전기차니까 이렇게 멋진 걸 넣어주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 엔트리 모델에도 이걸 넣어줄 정도로 보편화 됐군요. 그러면 iX 소비자들이 좀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인테리어 굉장히 멋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심플하고요. 기존에도 아쉬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계기판도 이렇게 풀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이걸 더 아쉬워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래픽 잘 만들었잖아. 계기판 너무 멋지잖아. 이게 좀 그래픽이 아쉽다거나 디스플레이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랜저의 계기판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랜저를 보고 오시면 야, 이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얘기죠. 뭐 그랜저가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는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나 LG, 삼성보다 더 뛰어난 그래픽을 바로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위젯이라든지 이런 사용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만을 위한 개인 어시스턴트로서 즐거운 드라이브를 책임지는 목소리는 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아니, 이 그 약간 교포스러운 이런 목소리 그만하고 제대로 된 성우를 좀 불러서 제대로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독일에 계시는 그 교포분한테 자꾸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중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ID8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죠. ID8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온도를 터치로 하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 온도, 이 냉난방 메뉴 같은 게 밑에 아예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바뀌지만 않으면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위치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뉴도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메뉴 같은 경우도 혼동되지 않도록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가 바뀌면서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디스플레이 크기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버튼들이 거의 다 사라졌네요. 버튼들이 거의 다 사라져서 지금 버튼이라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공조장치라든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IDA 세대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역시 미래구나 라고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 기능적으로도 편리하고, 요거 없으면은 요즘 최신 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버튼들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비상등 위치 같은 것도 꽤 괜찮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다이얼이 있다면 그게 오디오 다이얼이에요. 그치, 오디오 다이얼을 뭐 여기로 옮기고 뭐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딱 뜰 수 있어야죠. 바로 딱 줄일 수 있어야지. 누구나 딱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딱 있는 거, 이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BMW에서 가장 칭찬할 부분은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가장 앞선 그런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인식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용의 모카 치면 여기에 이제 모카라고 딱 나오는데, 모카 주소 업데이트 됐어요. 혹시 BMW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업데이트 됐으니까 새 주소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어디야?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듭니다. BMW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이거 편해 이러시는데, 이게 편하신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손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옛날에 BMW는 이렇게 멀리 있었어요. 이게 멀리 있었다가 이렇게 가까워진 이유는 손으로 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BMW도 이제는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터부시하지 않고 좀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김한용의 이 글씨 인식률을 놓고 보면요,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인식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메이커니까 한글 더 잘 인식하겠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제네시스 GV80 같은 걸 보면 쓰는 패드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해보면 글씨가 안 써져. 오목한 데다 글씨 한번 써보세요. 이게 잘 써지나? 안 써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만들어진 이런 패드 굉장히 잘 되고요. 인식도 잘 되고 이 필기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 ID8으로 넘어와도 이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옛날부터 BMW를 탄 사람들, 저는 15년 전부터 BMW를 탔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딱 차에 타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네, 와 너무 생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완전히 새롭지만 어저께 내가 차를 운행하던 그 방식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BMW의 발전에 바람직한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어 시프터도 바뀌었습니다. 콩알만하게 바꿔놨는데요, 이게 작아야 되나? 이게 이렇게 작은 게 좋습니까?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저는 왜 좋냐면, 제가 평소에 타는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911이 이렇게 생겨서 이걸 911에서 하고 나니까 큰 걸 탔을 때 후진차처럼 느껴져. 이게 너무 크면 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옛날 차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작아야 최신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긴 해요. BMW라면 좀 모름지기 이래야지,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딱 만들어 놓은 P 버튼,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이런 것들도 운행하면서 사용하기 쉽도록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운전대에서 손 안 떼고 누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운전대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BMW 새로운 7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진 않거든요. 이게 약간 한 세대 전의 인터페이스인데, 저는 이 인터페이스가 3 시리즈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트 포지션 굉장히 낮아요. 지금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에 앉아있는 느낌이 딱 들죠.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 시트 굉장히 단단한 느낌, 이런 느낌이
탁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굵기라든지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잡았을 때는 다 불편해요. 이 핸들은 이렇게 잡아도 불편하고 이렇게 잡아도 불편하고, 이렇게 어떻게 잡았을 때 가장 편하냐, 이렇게 잡았을 때만 편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사람, 이 3시 9시에 핸들을 딱 잡았을 때 만약에 이걸 수평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좀 불편할 텐데, 이걸 이렇게 파놔서 두 손을 잡았을 때 딱 그 중심이 내 두 팔의 중앙에 가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이 아니잖아. 이렇게 펴놨기 때문에 중앙이에요. 정말 공들여 만들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죠. 감촉이나 이 굵기나 딱 마음에 들고요. 근데 열선 위치는 꼭 여기였어야 됐나? 아니, 너무 좋은 위치에 있잖아. 이건 드라이빙 모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위치 아닌가요? 너무나 좋은 위치를 열선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램프가 켜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댑티브 크루즈 ADAS 같은 걸 작동시켰을 확실하게 운전자한테 인지시켜주는 방법으로서 여기 램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한 편 반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램프를 켜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뭐 더 좋은 위치라면 여기도 있겠습니다만 이 위치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리미트라든지 ADAS라든지 차선 중앙 유지,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능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이 한쪽 전체를 할애해서 만들어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막대 타입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BMW도 원터치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불편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BMW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BMW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전투기에 사용하는 물건이었죠. 그 엄청난 속도로 날면서 적기 출현을 봐야 되고, 거기서 또 적기를 락업해서 거기서 미사일을 쏴야 되고, 거기서 적기를 격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있었던 그 장치를 자동차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자동차를 전투기처럼 몰란 얘기죠. 계기판 보지 말고 위에서 보면서 눈을 도로에서 떼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티한 3 시리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죠. 요즘 현대기아차 보면 고급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고 스포티한 자동차, 뭐 아반떼 N이라든지 이런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포티한 차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멋있단 말이야.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멋지잖아요. 계기판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눈이 즐겁고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되고, 생각해보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를 크게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차에 뭐 소재라든지 이런 컬러라든지 이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좋게 만드는 데는 결국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차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지금 이 그래픽 같은 건 어때요? 처음 한 개 만들 때나 100만 개, 200만 개 만들 때나 가격이 똑같아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그래픽을 만드는데 돈을 아무리 써도 그 돈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차가 스스로 이 그래픽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공모전이라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대차 계기판 디자인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중에서 뽑아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 퀄리티 안 나와요? 이 정도 퀄리티 나와줘야 되는데, 디자인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이런 소재를 바꾸는 것에 비하면은 훨씬 쌀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BMW는 이 디자인의 수혜를 이 3 시리즈부터 이 iX까지 이 모든 차들이 다 고루고루 다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 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합니다만 오늘 더 이상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해가 지고 있어. 뒷좌석만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3 시리즈 탈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일단 문 닫는 소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독일차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머리 공간인데요. 머리 공간, 네,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는 정도의 머리 공간. 당연하지, 사실 이 정도 돼야지. 루프 라인을 절대 이렇게 그냥 훅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공간이 꽤 잘 나오고요. 위에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3 시리즈 같은 차를 타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공간이 결코 작지 않아요. 레그룸이나 머리 공간이나 어깨 공간이나 괜찮습니다. 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레그룸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 3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차의 등받이가 뒷바퀴 휠하우스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자리 이 부분이 등받이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약간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달까?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앉았을 때 이쪽 팔 뒤, 이 팔꿈치 뒷부분이 약간 걸리는 게 3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특징이야. 그러니까 실내가 이상하게 넓다 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된 걸 볼 수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도 수납 공간이 더 넓어졌고요. 이런 거 요즘 들어서 현대 그랜저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 에어벤트에 공조 장치 스위치가 따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죠. 근데 얘는 지금 온도 조절 버튼도 있고 바람 방향 버튼도 있고 위로 나오게 할 거냐 바닥으로 나오게 할 거냐 요 양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존 에어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 시리즈를 보면 이런 종류의 자동차, 그러니까 후륜구동의 스포티한 세단,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중형 정도의 사이즈, 이런 자동차에서 거의 교과서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차가 교과서예요. 이런 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뒷좌석 공간입니다. 우리가 제네시스 G70 같은 차를 탔을 때 뒷좌석에서 그렇게 불평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닿아요, 다리가 닿아요, 어깨가 좁아요,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처럼 만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리켜서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디오 그릴 같은 경우에 멋지긴 한데 하만카돈은 아니네. 하만카돈이면 좀 더 사운드가 좋을 것 같아요. LCI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변화시켜서 기존에 우리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 이 실내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 외관에서 프론트에서 약간 시대상을 느끼게 하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미래적으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굉장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워낙 BMW 3 시리즈 광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변화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가 왜 이렇게 커? 야, 커버 아니 BMW 엔진 커버, 이거 4기통 엔진이고 굉장히 작은 엔진인데 엔진 커버 자체는 막 이만하게 달아놨네요. 참, 뭐 이럴 일인가 싶어.